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코틀린 팁 오브 더 데이, 코틀린 기초문법 16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그룹 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룹 바이는 묶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이런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튜던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메인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더미 데이터는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일단은 맵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맵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맵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맵은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뭐 1, 2, 3, 4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그라미도 있을 수 있고 뭐 세모, 네모도 있다고 봤을 때 3번은 세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게, 그렇죠? 연결 짓는 게 바로 맵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고유해야 됐어요. 근데 값은 고유하진 않아도 되죠. 그렇죠? 어차피 동일한 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키는 고유하다, 유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성만 좀 아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어소시에이트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할 건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저희가 맵으로 만들었었죠. 맵으로 만들어 줬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소시에이트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만약에 1번에 네모다라고 넣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1번에 다시 동그라미를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애는 사라지고 그냥 덮어 쓰는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런데 그룹 바이는 그것이 아니라 같은 애들은 이렇게 배열로 또 따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이런 식으로 값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룹 바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학생 이름으로 저희가 그룹핑을 한다라고 볼게요. 묶는다라고 봤을 때 학생 1번이 지금 3명이 존재하거든요. 같은 이름이. 그러면 저희가 묶어 봤을 때요. result first라고 해서 묶어 볼게요. 스튜던트를 그룹 바이로 묶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키 셀렉터라는 람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매개 변수로서 요소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t죠, 그쵸? 이터러블에 들어가 있는 요소 제네릭, 그게 매개 변수 들어오고 k라는 것도 제네릭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료이든지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소가 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고유해야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자료형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키가 문자열이 되고 값이 리스트, 스튜던트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저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돌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객체 3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그룹 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값에 대한 부분이 고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은 그룹 바이 쪽으로 오시면은 그쵸, 연산장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받아요. 밸류 트랜스폼. 이게 형태를 바꾸는 거죠. 값에 대한 트랜스폼 하잖아요. 형태를 바꾼다. 그러면 형태를 바꾸는 람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밸류 트랜스폼이라고. 요거도 보니까 아마 제네릭 V인 거 보니까 그냥 밸류의 약자로 그냥 V라고 한 것 같아요. 이름이 그냥. 그럼 밸류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룹 바이 밑에 하나 더 있었죠. 밸류 트랜스폼이라고 트랜스폼을 써보면 요소가 들어오고요. 이 녀석에 나는 에이지로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값 부분이 에이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명확하게 하시려면은 키 셀렉터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런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쵸, 학생의 그 나이들만 딱 가져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뭐 그룹 바이는 더 설명드릴 만한 게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그룹 바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학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그룹핑 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핑 바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스튜던트 그룹 바이 보면 밑 그룹핑 바이라는 게 있죠. 예, 요게 뭔지 볼게요. 자, 커맨드 클릭.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형태가. 기존에는 다시 볼게요. 기존의 그룹 바이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이제 맵이 나가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룹핑 바이는 좀 달라요. 그룹핑 바이는 그룹핑이라는 자료형이 나갑니다. 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예, 그룹핑이라는 형태가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조금 이게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즉시 실행하거든요. 이거를 돌릴 때 그 만약에 스튜던트가 만약에 100만 개다. 그럼 100만 개가 한 번에 그때 작동을 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룹핑 바이 같은 경우는 한번 그룹핑이라는 형태에다가 담아두죠. 그쵸? 제가 그 그룹핑이라고 해볼게요. 한번 담아둔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키 셀렉터만 우선 넣으면 되는데요. 키 셀렉터를 넣어주면 되죠. 키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름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자료형은 그룹핑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룹핑 가볼게요. 제네릭이 또 사용이 되었어요. 예. 일단은 여기서 사용한 그 T 요소는 제네릭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리터러블에 있었던 제네릭 T 엘리멘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아웃은 뭐냐면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키. 자, 이 형태. 이게 좀 다른 점이 뭐냐? 얘는 좀 일반적인 그룹 바이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좀 한정돼 있어요. 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치 카운트, 그리고 하나는 폴드, 그리고 어그리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 근데 어그리게이트랑 폴드는 거의 비슷해요. 얘는 거의 비슷한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치 카운트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그룹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 한 명에 대한, 학생 1번에 대한 요소가 몇 개가 있는지 이 카운트만 필요할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개발하시다가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만든 거에 each count라고 만드시게 되면 이 녀석의 반환 형태는 map k int가 됩니다. 즉 뭐냐면 요소 하나당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만 가져올 때 유용해요. 그러면은 result a라고 해볼게요. 네, 요거를 한번 찍어 보면 자, 지금 학생 1에 대한 아이템이 몇 개인지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성능적으로 이점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그냥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각각 요소에 대한 개수만 파악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룹핑 바이를 쓰시면 좀 더 낫죠. 예, 이거 좀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폴드 같은 경우는 자동 완성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각 학생의 지금 나이를 1번 학생,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나이의 총 합이 얼마냐 이런 거를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학생 2로 이렇게 맞춰 볼게요. 그럼 학생 1에 대한 그 나이의 총 합을 구하라 라는 거를 쓸 때 유용한데요. 그러면 값이 초기 값이 0이라고 보고, 그러면 어큐뮬레이터에서 더하기 1이 아니라 즉 이제 엘리멘트가 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요소에 age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result b는 그 학생들의 그 나이 총합을 알 수가 있어요. 각각. 다시 돌리면 39, 104, 1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이름이 같은, 키가 같은 애들에 대한 값을 이렇게 축적해서 결과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폴드랑 사실은 그 어그리게이트는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쓰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똑같이 result C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동화서 해주죠. 예.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얘가 첫 번째 요소일 때, 즉 엘리멘트의 age를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큐뮬레이터로 더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B번이랑 결과가 동일해요. 예, 보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네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보여줘야 될 때, 요거는 각 요소 합을 구하고 싶을 때, 개수죠. 개수 합 구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간혹가다 보면은 여기 뭐 크로스 인라인이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 과정 진행하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26일차쯤에 인라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다시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코틀린에서 이제 아이템들을 뭔가 그룹핑해서 묶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다. 그때 사용하는 게 그룹 바이고, 그때 나는 그냥 키만 바로 넣으면, 키 셀렉터만 넣으면 그 값 부분이 요소의 배열로 나가게 된다. 근데 만약에 값도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밸류 트랜스폼이라는 람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성능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개발하는 환경에서 각 요소에 대한 합만 원한다 라고 봤을 때는 그룹핑 바이로 들어가셔서 이치 카운트를 활용하시면 좀 좋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폴드나 어그리게이트 중에서 선택하셔서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코틀린에서 그룹 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